안녕하세요. 한성인의 도전 이야기에서 도전 태그, 성장 메타데이터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소개하게 된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창신동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어떻게 인문학과 기술을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 도전과 성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인문정보학 트랙 들어보셨나요? 저희 트랙은 인문학의 깊이에 디지털 기술을 더해 문화와 지식을 수집하고 분석, 서비스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디지털 큐레이션 요구되는 시대, 우리는 문화유산을 데이터로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탐험하도록 돕습니다. 교육 목표는 명확합니다. 개방, 참여,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과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 결국 문화유산과 기술을 잇는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디지털 리터러시와 스토리텔링 기술로 창신동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잊혀가던 골목의 기억을 데이터로 되살렸습니다. 디지털 인문 정보학은 과거와 미래,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해 세상을 다시 보는 창을 열어줍니다. 처음 디지털 인문 정보학을 선택했을 때 강의실은 낯선 전공 용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인문학적 호기심은 여전했지만 데이터 도구 앞에서는 마치 레벨이 맞지 않는 게임 스테이지에 던져진 기분이었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커리큘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이론만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함 속에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인문학을 읽고 쓰는 법을 찾아가는 순간들이 시작됐고 작은 한 줄이 오래된 한 문단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학년 첫 학기 공동체 아카이빙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창신동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올해 우리는 창신동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신동은 재개발 압력 속에서도 봉제공장과 시장공장이 여전히 숨쉬는 드문 공간입니다. 수업의 목표는 이 공간에 지금, 여기를 디지털 자료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팀별로 현장을 돌며 사진, 영상, 인터뷰를 수집하고 메타데이터와 같이 장기 보존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기록평가 이론을 적용해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한 뒤 웹 아카이브를 구축해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창신동을 산책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수집, 조직, 보존, 공유, 전 과정을 몸소 경험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수업이 막막함에 균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팀원들과 창신동 언덕을 올랐을 때 데이터를 캡처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골목은 미로 같았고 봄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셔터음이 담벼락에 닿을 때마다 사진이 한 장씩 늘어났고 일주일 만에 휴대폰 갤러리에 사진 600장, 메모 앱에 현장 기록들이 가득 쌓였으나 파일 이름은 여전히 img202403처럼 무심했습니다. 데이터로 수집했다는 사실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질서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전환점은 재봉틀 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순간이었습니다. 비를 피해 허름한 처마 밑에 몸을 기댄 채 창을 바라보자 작업복 소매에 번진 잉크 자국과 집중한 표정의 봉제사분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을 찍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카메라 렌즈는 건물 정면 대신 작업대 위 가위 자국, 반쯤 접힌 박스, 골목과 계단, 곳곳의 낙서나 그림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창신동은 더 이상 관광엽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손길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조사날, 우리는 봉제거리의 낡은 벽화, 골목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인터뷰와 촬영을 위해 계속 돌아다녔지만 가게 주인분들은 바빴고 동네 할머니는 낯선 학생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촬영과 인터뷰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 우리는 허탈함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낯선 환경에서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 문제를 재검토했고
교수님께서는 기록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차가운 데이터가 아니라 한 땀 한 땀 깨어진 동네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골목길과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와 표정, 오래된 가게 간판의 낡은 손글씨는 소중한 재료가 되어갔습니다. 손때 묻은 미싱대, 오래된 간판의 낡은 손글씨, 웃음과 침묵이 교차하는 목소리가 하나씩 기록되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살려내기 위해 오메카의 S를 익혔습니다. 생소한 플랫폼이었지만 정이 머무는 창신동의 순간들이라는 컬렉션 아래 사진과 전시 내용을 올리고 촬영일, 장소, 참여자, 간단한 설명을 메타데이터로 입력했습니다. 주제와 키워드, 항목 간 관계를 설계할수록 무질서한 정보가 설계도처럼 정돈되어 갔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3가지 원칙이 자리 잡았는데요. 첫째, 유연한 경청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기록 중심에 두기. 둘째, 메타데이터 사고로 방대한 자료에 구조를 부여하기. 셋째, 수정을 반복하며 인터페이스와 전시 디자인을 끊임없이 다듬기였습니다. 학기 말 전시회에서 결과물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은 창신동을 아끼는 주민들의 정이 참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과 창신동 도시재생협동조합 상임이사님은 사람의 시선으로 기록을 풀어냈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친구와 함께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가 주최한 여행 일정 설계 공모전에 도전했습니다. 아카이빙 프로젝트에서 익힌 메타데이터 사고를 적용해 대전 명소를 힐링, 카페투어, 과학, 예술 등의 태그로 분류했습니다. 유연한 경청으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고 반복 테스트로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여 기획은 입선이라는 결과를 얻어냈고 대전관광공사 관계자는 지역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디지털 인문정보학은 코드와 커리의 숲처럼 보이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창신동 골목과 대전 하늘 아래에서 저는 디지털 기술 이면에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술은 이야기를 더 멀리, 더 오래, 더 깊게 전하는 언어입니다. 배움을 행동으로 번역하며 지식을 암기해서 실천으로 확장했습니다. 성과를 넘어 성장을 추구하며 문제 앞에 주저하는 태도를 길렀고 이제 저는 인문학을 데이터와 기술로 확장한다는 설명을 사람을 연결하는 지식 기반을 구축한다는 문장으로 다시 써봅니다. 창신동의 한 땅, 대전 여행자의 한 걸음처럼 앞으로 만날 모든 이야기를 구조화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기록이고 기록은 사람이며 사람은 곧 저의 배움입니다. 이 진리를 품고 저는 다음 좌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메타데이터가 서로 다른 항목을 유연하게 잇듯 제 경험과 열정을 엮어 더 넓은 세상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